엄마는 일하는 엄마고 엄마는 일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너의 엄마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그런 엄마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해요. 엄마들과의 관계, 그게 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포의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내 컨트롤 바깥의 일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아기를 잠깐 낳고 왔어야 되는 자칫 산후조리 제대로 해버리면 투자 못 받을 것 같은? 저희는 아이가 고래밥을 좋아하는데 고래밥이 떨어지면 제가 일하러 가는 걸 하게 해주더라고요. 엄마 잘 가. 고래밥을 사와야 되니까 집에. 오늘은 워키토키 시즌2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가 시즌2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 워킹, 우먼, 그리고 마더입니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아기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워머. 많은 임신, 출산 정보들이 되게 두려움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싫었고 약간 치사했고 인정 욕구가 저도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쟤는 일도 되게 잘하는데 애도 되게 잘 키우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스스로 뿌듯하거든요. 스타트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 세 분의 워킹맘,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씩 자기소개를 요청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A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대의대 졸업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하다가 부시로 온 지는 지금 7년 됐고요. 아기는 지금 3명 있는데 중학교 2학년, 5학년, 3학년 아기 셋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니바이에린 임이랑이고요. 팀원에서 7년 일하다가 출산으로 인해서 퇴직하고 아이를 기르다가 이제 아기띠 만들어서 코니바이 에린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7살,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들 키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지 베이비 대표 이정윤입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 회사 다니면서 이제 M&A 실사를 많이 하다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2018년에 창업을 했었고요. 아기는 이제 작년에 낳아서 20개월 정도 된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창 바쁘게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엄마이자 4살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놀라운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엄마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걱정이 없다가 출산이 다가올수록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해요. 혹시 출산 직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고민이 있었을까요? 제가 작년 3월에 아기 낳았고요. 그 데모데이가 4월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 라운드를 6월에 작년에 이제 받았었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아기를 잠깐 낳고 왔어야 되는 네. 그래서 전 조리원에도 안 들어갔었고 그 아기 낳고 그날 저녁에 이제 컨펌 이렇게 슬랙을 남겼던 기억이 나고요. 자칫 산후조리 제대로 해버리면 약간 투자 못 받을 것 같은 그게 되게 무서웠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대단하시다. 고민하셨을지 싶어요. 어떠셨어요? 출산 직전에? 저희 엄마가 아기 안 키워줄 거라고 저 중학교 때부터 저희 엄마도 그랬는데. 네,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팀원에 7년을 다니면서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리고 아기를 직접 제 손으로 길러보고 싶었어요. 네. 7년의 근무 이후에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팀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네 거 해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난 회사가 적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가? 약간 이런 좀 궁금증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기띠가 왜 편한 게 없고 가벼운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막 이런 막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제 남편이 창업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남편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다. 그래서 진짜일까? 가장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믿어줘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절대
어떠한 사업도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추천을 할 정도로 강력한 지지자가 있으셨다는 게 남편분이신 거겠네요? 네네. 저희 남편은 지금 같이 일하고 있고요, 코니에서.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데,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쇼핑몰 하시는 분인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원하고 싶은 만큼만 사업을 확장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과 보내시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 한켠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실 같이 일할 수만 있다면 남편 최고의 파트너고, 네네. 그래서 저렇게 살고 싶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거를 이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쉴 수 없죠. 이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 거 네, 아닌가요? 처음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문여정 상무님은 커리어 전환을 하실 때 아이가 있으셨었나요? 예, 저는 실은 산부인과 전공의 때 첫째를 낳았고 박사 때 둘째, 셋째를 낳았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이 제가 이제 셋째 임신 딱 해가지고서 교수님이 이제 이 정도면은 저희 과에서 제가 제일 많이 낳은 거 아닌가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무슨 소리야? 이제 저 연대니까 야 고대 의대에 산부인과에 애 5이 있어. 너도 분발해. 분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교수님 넷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저희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왜냐면 어쨌든 일주일에 이틀은 병원에서 잠을 자야 돼요. 당직을 쓰고 그 다음 날까지 풀로 근무하고 밤 9시, 뭐 10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이제 그런 라이프를 3년, 5년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운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아이 셋이 있는데 어떻게 힘든 점이 없으셨겠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기억이 다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엄마가 되고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엄마가 되기 전과 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말해야 될지 시간이 모르겠어요. 너무 짧아요. 저는 제일 많이 바뀐 게 출산 전에도 사업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하면서도 은근히 놀았어요. 그러니까 일도 했지만 뭐 주말에는 좀 놀기도 하고 또 밤에는 나만의 시간도 있고 나 정도면 잘 놀면서 일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진짜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모두 누군가에게 저의 시간과 사랑을 줘야 되는 그 변화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엄청 크죠. 네,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하는 삶이었는데 올인? 끝나면 또 올인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첫째, 둘째가 너무 순진이었어요. 그래서 눕히면은 그대로 자고 어머나. 뭐 배고프다고 엥 하고 오는데 우유 타가지고 줄 때까지는 너무 순하게 기다렸고 어머나. 너무너무 순했어요. 근데 이제 막 엄마들이 막 우리 애가 너무 드세요. 우리 애가 너무 울고 막 안아서 달래주다가 뭐 침대에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이런 글들 보면은 엄마가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맞아요. 이게 아마 손좀 거만했단 말이에요. 막내가 딱 태어났는데 저희 막내가 매운맛이었어요. 진짜 매운맛. 지가 배가 고픈데 우유병을 조금만 늦게 갖다 주면 우유병을 집어 던지는 애였어요. 그때 느꼈지. 던지고 싶다는 게 저는 약간 이제 이게 다 결국은 경험이 바탕이 돼서 투자를 할 때도 다 내가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A 회사는 내 마음대로 어머나. 돈을 이 대표님 이런 성향이 있었나 막 유바랑 되게 비슷해요. 너무 유바랑 비슷해요. 투자하는 거랑. 그래서 되게 좀 보면서 되게 겸손해져요. 첫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해서 다른 포트폴리오 다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성장이 안 되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으면은 내 새끼와 똑같은 거였어. 막 약간 엄마가 되고 정말 가장 달라진 점 기억해 보신다면 나를 포기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많아져, 진짜 많아져. 네, 예전에는 뭐 머리도 제때 하고 맞아. 운동도 맞아, 원하는 맞아, 만큼 맞아. 하고 네. 가장 포기하기 쉬운 게 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과 포기할 수 있는 것 안에 저를 가끔씩 집어넣는 나를 맞아.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스케줄러를 아무리 열심히 짜도 제 거를 일단 빼게 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회사 일과 아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운동 날려. 약간 이렇게 결국 내 거를 계속 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포기했다라는 거를 인지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맞아. 예를 들자면 화장을 너무 안 하니까 화장품들이 다 말라 있고 색조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는데 이제 뭐 그거를 깨달았을 때가 가장 슬펐고 남편한테 생일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래서 난 시간 받고 싶어. 그래서 호텔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우와, 울었다고요? 네,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울고 나니까 그래, 나도 내 감정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여유조차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내가 해피해야 사실은 육아의 현장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애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화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요즘 다시 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내가 되게 고갈이 네네네. 됐었던 이유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저는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내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좀 많이 도와달라.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좋아. 약간 되게 쿨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한 적 없어. 그렇게 말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일하는 엄마가 되기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 있을까요? 진짜 애는 아무 때나 아프구나?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미팅을 원래 잡아놨는데 애가 아파서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가 아기가 없었으면 병원 누구 불러서 가면 맞아. 이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 좀 봐주면 되지. 맞아. 근데 정말 그 애가 아파서 심지어 입원을 해야 되거나 하면 제가 입원을 해야 되고 맞아. 그럼 결국에 미팅 캔슬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생기는구나. 일과 육아 중에 어떤 게 업무 강도가 더 강하세요, 세 분은? 저는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아가 훨씬 저는 어려워요, 일보다는. 그러니까 일할 땐 좀 화가 안 나거든요. 일할 땐 감정 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별로 당황하거나 막 엄청 기분 상하지가 않는데 아이랑은 약간 하다 보면 허허 참기 너무 힘들다. 그럼 막 화를 막 내고 있으면 저 혼자 집에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얘한테 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한테 화를 왜 내지? 약간 그러니까 육아도 감정을 좀 빼고 싶은데 감정을 빼고 육아를 할 수가 있나? 맞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육아의 현장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저를 보며 이불킥을 해요. 막, 오늘은 왜 이랬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네, 엄마가 미안해. 맞아. 전 제일 힘들었던 건 실은 언제였냐면 애 딱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애기의 교우 관계, 엄마들과의 관계, 그게 실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의 무리에 내가 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딱 내려놓으면 괜찮아지는데 저도 첫째 때는 되게 전전긍긍하고 내가 저 엄마들 모임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고 뭐 평일 아침 10시에 브런치 한다는데 못 가는 거에 막 괴로워하고 막 이랬는데 필요 없어 이런 거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까지가 워킹맘이 제일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내 컨트롤 바깥의 일이거든요. 지나고 나도 거기 안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딱 두 돌 때까지는 일과 육아 병행 가능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애기가 이제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반에서만 창관 수업을 못 가고 뭐 엄마들 모임에 안 간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애는 나만 창관 수업에 안 가는 이런 상황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저희 애기한테도 그래요. 애기가 내일 키즈 카페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초대는 받았는데 엄마가 데려갈 수가 없어. 미안해, 엄마가 콜이 잡혔어. 엄마가 여보세요 해야 돼. 그럼 애기가 조금 섭섭해 하다가 이제는 약간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한테 엄마는 일하는 엄마고 엄마는 일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의 엄마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엄마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해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일하는 엄마로 지켜가는 나만의 원칙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밀레니얼 엄마를 대변하는 MG 엄마. 그래서 저는 이모님이랑 같이 살고요. 평일에 일할 때는 좀 육아랑 일을 구분하는 게 저의 나름의 꿀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회사여서 처음에는 뭐 일하면서 코니 아기띠 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놓고 컴퓨터를 막 하려고 일부러 스탠딩 데스크도 막 샀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애한테는 미안하고 이게 너무
너무 힘들었어서 그냥 평일에 나는 집에 있어도 나는 일하는 거다 해서 문 잠그고 일해요 요새는. 그래서 애도 제가 안에 있으면 문 열어달라고 또 잘 안 하고 이 문은 안 열리는구나 이렇게. 와. 저는 저녁 약속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평일에 바쁘셨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정말 열심히 저희랑 놀아줘서 어쨌든 아빠 생각하면 전 되게 좋거든요. 재밌는 추억도 많고. 저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 아빠. 애 전화는 그냥 무조건 받아요. 그냥 정말 저희 사장님 앞에서 면담 중이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받아요. 예. 근데 이제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예 미리 엄마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전화가 안 될 거라 미리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우선은 애들한테는 안정감을 주죠. 저는 너무 애쓰지 않아요. 그게 저의 그냥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처음 됐을 때는 다른 엄마랑 저를 조금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나도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되나 저렇게 해줘야 되나. 근데 그게 한 돌 전에 이미 정리가 됐어요. 나 원래 나 비교하는 사람 아니었으니까 남들 말 듣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첫째가 레고랜드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엄마는 거기 데려갈 수 없어. 왜? 주말에 너무 체력이 안 되니까 대신에 우리 놀이터 가서 재밌게 놀자 뭐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보면 되게 잘하는데 남편이 그냥 가고 싶은데 애를 데려가요. 뭐든지 다 아이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키즈 카페 바이 키즈 카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파주의 카메라타라고 네, 음악 듣는 곳에 데려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육아를 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 애쓰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안 되는 것까지 해주지 말자. 가끔 형편이 안 된다고도 말해요. 네, 말해야 돼요. 캠핑 가요, 엄마 캠핑 가요. 우린 형편이 안 돼. 말해야 돼요. 나중에 진짜. 엄마 재무제표 봤는데 될 것 같은데. 나중엔 기사 보니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끔. 저희는 아이가 고래밥을 좋아하는데 고래밥이 떨어지면 제가 일하러 가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래밥이 없으면 고래밥 사려면 엄마 돈 벌어야겠다 이러고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은 엄마 잘 가. 고래밥 사와야 되니까 집에 항상 사놔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허락을 잘 해주더라고요. 고래밥 살. 2호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왜 재택 근무를 하면 실제로 삶의 결이 좀 달라지나요? 같은 공간에서 일과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집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엄마는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 100점짜리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대충이란 벌레를 키우자. 근데 그 대충이라는 벌레를 여러 개를 키우면은 그 벌레가 큰 벌레가 되는 거거든.